월가을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오라클은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끝에서 삐쭉삐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녕하세요, 걷는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벌써 4.2km 달렸고요. 일요일날 대회가 있어서 이제는 걸어가면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오늘은 주식 얘기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결국에 오늘 3853인가?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뻐도 했다가 슬퍼도 했다가 오늘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간다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내려간다는 무리가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다른 사람 말에 휩쓸리게 되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절대 아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나요? 좋은 기준,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제 생각을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가 오래 살아남고 마음이 편한 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크게 떨어진 날 그날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은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게 남아있는 공격권이 한 3번? 한 3.5번 정도 남아있다, 또 이런 말씀들 드렸었고요. 그 후로 저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공격권을 썼고요. 그리고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공격을 하지 않고 지켜봤을까요? 어떻게 보면 방어죠. 방어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라클,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아마존까지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빚을 내고 있네? 돈을 빌리고 있네? 너무 과열이지 않을까? 라는 첫 번째 생각. 이 과열이란 얘기는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도태를 하게 됩니다. 과잉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자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낸다는 거는 어쨌든 그 상황이 호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는 불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월가을부에서 홍장원 특파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주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항상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저한테 가장 흥미를 끌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CDS 프리미엄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도 또 하나의 불안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나오면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고 젊을수록 보험료가 더 싼 것처럼 빚을 못 갚는다거나 뭐 채무가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이런 상황, 위험한 상황이 올라가면 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요. 월가을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오라클은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끝에서 삐쭉삐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과잉 투자, 그 다음에 위험, 이런 신호들이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마진콜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고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약간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그런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뒤로 점점 갈수록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을 많이 빌리고 있고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 이야기에서 굉장히 또 많이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를 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시경제를 담고 있는 그 어항이라고 치면은 그 어항 속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리입니다. 그런 금리가 내린다고 했다가 다시 동결, 그런 확률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놨으니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결이 되거나 금리를 만약에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빚진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커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상승장의 상황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거를 뚫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을 하려다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초반에 공격을 한 방 날렸지만 나머지 공격권은 아직까지 쓰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코스피가 또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0.5는 톡 건드려 줬습니다. 하지만 100% 힘은 쏟지 않고 섀도우 복싱 하듯이 톡톡 건드려만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닥을 기다리고 공격을 쓰지 않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또는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움직여야 만약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실력 이런 거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공부로 인해서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쭉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 언젠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투자하시고요. 그거를 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뿅!